네, 안녕하세요.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 옐로우 버스를 서비스 중인 리버스랩 한효승입니다. 사실 전 인싸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약간 울렁증이 있는데, 네, 드림플러스 측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빌리티, 공유, 그리고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거창한 주제에 타이틀을 걸었지만은, 네,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모빌리티, 공유, 그리고 안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안전한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 옐로우버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저희 리버스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저희 옐로우버스 로고는 BI는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 CI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새처럼 보이는 이 심볼이 저희 CI고요. 노란색은 안전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하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역발상, 리버스 띵킹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저희 리버스랩은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제 5년차 회사고요. 처음에 이제 성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드림플러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몇 번의 실패도 겪고 데스밸리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좋은 투자자분들과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잘 유치를 했고요. 예, 그래서 투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랑 저희 친구랑 둘이서 이제 만들어가던 옐로우버스 서비스가 이제는 저를 포함한 18명의 식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서비스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약 5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저희 옐로우버스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기존 시장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바꿔서 새로운 밸류를 찾아내고자 리버스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요. 이렇게 모인 저희가 첫 번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옐로우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왜 옐로우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모빌리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좀 공유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모빌리티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모빌리티라는 말이 그냥 유동성, 이동성, 뭐 이런 얘기들을 사전적 의미로 갖고 있지만, 사업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 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는 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화물이라든지 뭐 배달 음식 같이 재화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어떤 무언가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이동 수단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와는 좀 다르게 중국이라든지 미국처럼 좀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필수 요소인 의식주 외에도 행이라는 요소가, 이동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위즈덤 한상호 대표님께서 제가 사업 초기에 배웠을 때 해주셨던 얘기고요. 큰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는 의식주 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있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동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던 이유가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동수단의 발달은 인류의 발달을 가져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초등학생 교과서에 있는 자료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약 그 8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최초에 저희들은 걸어 다닐 때는 약 200시간이 걸려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뭐 길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기도 할 거고 또 쉬어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는 약 200시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물들이라든지 다른 탈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한 10배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차라는 것이 나왔고 내연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8시간으로 아주 큰 폭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고속열차라든지 비행기 등을 통해 가지고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사람들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무언가가 옮겨 다닐 수 있다라면은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동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모빌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서 최근에 보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동수단 외에도 뭐 퍼스널 모빌리티, 이렇게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많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빌리티라는 영역이 굉장히 더 넓어졌어요. 단순히 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전기차 등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동수단보다도 더 다양한 이동수단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동수단들을 이제 이용하기 위한 뭐 차량 호출 서비스, 중개 서비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시스템들을 일컬어서 현재는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옐로우버스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저기에 정의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 바로 아랫줄에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바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렇게 많은 이동수단들 중에서 과연 안전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라는 것을 저희는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몇 번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첫째 딸아이가 그 스포츠 센터를 다니고 있었는데 첫째 딸아이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빠도 무릎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하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었더니 스포츠 센터를 가는데 선생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놓고 무릎으로 차를 운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신기하다라는 듯이 엄청난 능력인 것처럼. 사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시겁했어요. 그래서 식은땀도 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내 소중한 아이를 당신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운전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었고요. 도대체 이런 시장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시장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 차량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스컴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린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 이동수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을까? 사실 학생은 노약자,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이동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0세에서 13세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차량은 그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취약계층을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은 그 다른 이동수단보다도 훨씬 더 안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수단에는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이 사각지대로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까? 저희는 좀 더 시장조사를 진행을 해봤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 오후 2시부터 6시경, 그때가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뿐만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뛰어다니는 게 좋고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차를 타기 위해서 혹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길에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지금 보시는 수치와 같았고요.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은 바로 학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은 학원이 별도의 운송팀을 꾸린다거나 운영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는 차량 관리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에는 사실 학원과 그 차량들이 95% 정도가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만이 학원이 직접 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마저도 그냥 차를 샀을 뿐이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큰 대형 학원들도 본사의 운송팀이 따로 있을 뿐이지 각 캠퍼스에 운송팀이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이 차량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 관리가 소홀했고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옐로우 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옐로우 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옐로우 버스는 두 가지 모델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첫 번째는 그 학원에서 기존에 움직이고 있었던 차량들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위탁 운영 대행을 하는 운영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렇게 제공받은 차량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학원들과 공유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형태의 공유 서비스가 그 두 번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아이들, 학부모, 학원,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뭐 기사라든지 동승자분들이 엮여 있는데, 실제 차를 이용하는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학원에서 옐로우 버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편리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또 전문적인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만들어 가고자 옐로우 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버스라는 서비스를 처음 제공을 하면서 이제 초기 창업을 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VC분들, 뭐 심사역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냥 운영회사 아닌가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입장벽도 너무 낮고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운영 중심 회사냐 기술 중심 회사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한 얘기인데, 우버는 운영과 기술 두 가지 엔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옐로우 버스의 서비스도 운영 효율성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저희는 계속 기술에 대해서 개발해 나가고 고도화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 리소스 관리가 수월해지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운영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차량이 예전에는 학원에서 출발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은 기사님들과 전화 통화하는 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사님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옐로우 버스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저희에게 이제 그 지불을 하는 학원이 있고요. 그 학원에 속해져 있는 학생이 있고,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 그리고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1월에 의무화가 돼가지고 차량에 만 13세 이하 아이가 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승자가 타야 된다는 세림이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동승자라는 인력도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아웃풋들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 노선을 만들어내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학부모 어플리케이션, 동승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차량에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학원에 제공하는 관제 페이지가 그것이고요. 현재 기사님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리소스가 뺏기는 부분들이 노선을 생성하는 부분이었어요. 기존에 시장에서는 학생이 학원을 등록을 하면은 학원에선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 버스 기사님께 아이의 위치를 전달을 합니다. 그 버스 기사님이 어디쯤 나와서 차를 타면 될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고요. 학원에서는 다시 그 정보를 학부모님께 전달을 하고 학부모님이 컨펌을 하든지 또 다른 제안을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오갔었고 빠르면은 하루, 보통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노선 그 생성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고객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선긋기라 그러죠. 고객들이 요청하는 그 지점을 점으로 생각하고 그 점들을 어떻게 더 빠른 선을 그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노선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시간을 더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다양한 ICT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 그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기사님들이 이런 인터랙션이 있는 그 인터랙티브한 노선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제공을 할 거고요. 차량 내부에 CCTV, 그리고 아이들의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NFC 시스템과 타블렛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학부모님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든 받아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시장에서는 없었던 주행 데이터에 대한 부분 혹은 노선 생성에 대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 그리고 낮은 좌석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 머신러닝 기반의 운영 자동화 시스템과 그리고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토탈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옐로우버스는 결국은 공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 있는 차량들을 대신 움직이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보된 인프라를 그 인프라 안에 있는 유유 시간과 빈 좌석들을 주변에 있는 학원들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부가가치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서비스 안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제반 시설들을 충당해 나가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공유 경제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유 경제가 하는 것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비싼데 가끔 이용하는 것을 그때그때만 이용할 수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발생을 한 것이 공유 경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유 경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었던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보존을 하고 이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유 경제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즉 똑같은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저희는 비용 절감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유 경제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의 그 공유 경제 이념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혹은 버스 기사님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처우 개선, 일자리 환경에 대한 개선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옐로우버스는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동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약간 오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창고라든지 물류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버스는 아무래도 모빌리티랑 교육 분야의 중간에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모빌리티로만 확장하는 영역들도 있겠지만은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들로도 확장해 나갈 거고요. 또 아이들이 그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옐로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